근데 솔직히 말하면 딱 보면 생각나는 장르는 있거든요. 어. 너는 이게 맞을 것 같아라고 진짜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거에 국한될까 봐. 음. 지금은 하이닉스만 있어요. 아. SK 하이닉스만 있고 만 원대 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쭉 올랐다가 좀 요즘은 좀 주춤한데 맞아요. 커리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선배님은 이제 현직 아나운서로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직접 일해보시면서 느끼신 아나운서의 장점 혹은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단점 먼저 말할게요. 네네. 단점은 항상 좀 이제 생방송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몸의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의원을 가거나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어깨가 왜 이렇게 뭉쳐있냐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거는 좀 아무리 연차가 쌓여도 몸이 반응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시사상식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뉴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거 먼저 클릭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딱히 그렇지 않고 내일 방송에서 도움이 될 만한 뉴스만 클릭해요. 그래서 직업상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단점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딱히 단점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점은 제 기준 되게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아나운서는 나를 이유 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져요. 팬? 그래서 실제로 막 뭐 방송국에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뭐 편지를 보내준다든지 하면 진짜 힘이 많이 나거든요. 정말 힘이 많이 나는데 그거는 저는 중간에 직장 생활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뭐 이유 없이 누가 나를 응원해 주겠어요. 근데 아나운서는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게 저는 되게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삼성전자 아니면 요즘 핫한 뭐 SK 하이닉스 직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나 SK 하이닉스라고 내 이미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고. 근데 아나운서는 물론 아나운서도 뭐 어디 어디 방송국이어가 내 이미지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치만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이름 석자. 그리고 그걸로 나의 브랜딩을 귀결시킬 수 있다. 라는 게 좀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즘 세대한테 좀 맞는 장점이지 않을까? 요즘은 소속감보다는 내가 더 잘 되고 싶다라는 요구가 더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나를 브랜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소소한 건데 방송을 들어가면 외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분장실에서 저를 헤어 메이크업을 항상 해주시고 옷도 저한테 맞는 걸 주신단 말이죠. 저는 그게 되게 당연하지 않다 생각해요. 나를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게 이 직업의 정말 소소하지만 좀 강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후배분들이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면 네. 9시 뉴스 앵커라고 좀 생각하는 네. 뉴스 앵커라고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아나운서를 했을 때 9시 뉴스 앵커나 뉴스 앵커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요즘에는 되게 그 결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KBS 9시 뉴스 앵커다라고 하면 그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사실 그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어찌 보면 브랜딩으로 귀결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정년을 채워서 거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프리랜서로 나왔을 때 그냥 KBS 아나운서인 것과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은 좀 다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다른 결로 9시 뉴스 앵커만의 그런 무게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옛날만큼 뉴스를 나는 꼭 해야겠다라는 친구의 비율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은 미디어도 되게 다양해지고 좀 더 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콘텐츠가 친근함. 뭔가 그 언론인의 느낌보다는 친근함을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상이나 뭐 스포츠나 이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나 뭐 미디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더글로리나 네. 이런 데서 보면 아나운서분들끼리 기싸움을 하거나 아, 뭐 좀 이렇게 질투를 하거나 시샘을 하는 네.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그 더글로리를 보면서 정말 좀 현실이랑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그런 기싸움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거짓말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데 오히려 특히 저는 경제방송에 있다 보니까 경제방송은 대부분이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6시 생방송이다. 그러면 7시 생방송, 5시 생방송 아나운서와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예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밖에 할
할 말이 없어요. 마주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방송을 준비하기가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고 애초에 시간이 겹치지가 않아요. 내가 헤어 메이크업이 끝나야 그녀가 들어와서 자기의 헤어 메이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친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공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공기업은 내가 뭐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기업보다 아나운서가 평판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은 내가 이 방송국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정말 정년까지 쭉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렇게까지 친절하다고 싶을 정도로 좀 오히려 과하게 친절하면 친절했지 기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싸움을 하려면 내가 좀 시간도 많고 나 오늘 할 일도 없는데 이러야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바쁘면 진짜 자기 할 일 하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기싸움이 웬 말이야. 기싸움할 시간도 없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경제방송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신데 네. 그럼 경제방송 아나운서의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경제라는 장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우선 경제라는 장르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매일 느끼는 거지만 어려워서 재밌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네. 어려워서 재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하나 내 이슈나 어제 있었던 뭐 이슈를 내가 쉽게 말로 풀어서 설명해서 퀘스트를 깰 때마다 그게 너무 시원하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방송국은 프롬프터라고 카메라에 보이는 대본, 카메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이 종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카메라를 보고 말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프롬프터가 준비되어 있는 방송에서는 나를 대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나보다 좀 더 예쁘고 어린 친구들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경제는 물론 경제도 그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어렵고 뭐랄까 삶에서의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렵기 때문에 쉽게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방송 아나운서를 하면 누구나랑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뭐 남녀노소 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왜냐하면 산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뭔가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서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모두가 다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도 그게 하나의 급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과 공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경제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방송 아나운서의 하루 하루, 일과 같은 그쵸? 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일과는 우선 일어나면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걸 저는 야후 파이낸스로 쭈르륵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에 회화에 그렇게 능통하진 않거든요. 근데 경제방송 아나운서는 제가 봤을 때 회화에도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 갑자기 나를 미증시 캐스터나 앵커로 앉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채우려고 야후 파이낸스나 그런 외신 기사들을 보고 해석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걸 보고 브리핑을 해요. 한국말로. 브리핑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완전 마스터는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번역을 해요. 요즘 번역이 되게 잘 되니까. 그 번역을 보고 이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안 다음에 다시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녹음을 해두고 좀 이제 이동 시간을 좀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좀 뉴욕 증시를 훑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증시 장을 보는데 이제 화장하면서 뭐 아니 운동하면서 계속 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방송국 분장실에서도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네. 아무래도 좀 저만의 제가 어울리는 방식이 있어서 저는 밑바탕은 하고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이크업을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서 이제 대본을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작성을 해요. 한 1시간 정도 대본 열심히 작성하고 방송국에 도착해서 또 대본을 작성해요. 한 대본 작성하는 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분장 시간이 되면 이제 분장을 받으러 가요. 나의 이제 완성되지 않은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산발머리 이제 헤어를 전문가에 맞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방송을 하는 패널분들, PD님을 만나서 리딩을 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할지 그리고 대본상 나와 있지 않은 뭐 그런 내용들도 같이 입을 맞추고 그렇게 대본 리딩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방송을 들어가요. 되게 빡세죠. 방송 준비까지 진짜 네.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제방송 아나운서라고 하면은 진짜 경제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경제만 하거든요.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방송을 마치면 이제 의상 반납하고 퇴근. 뭔가 이걸 듣다 보니까 거의 뭐 경제 전문가에 못지않게 공부가 필요한 작업이구나. 맞아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은 이슈와 그리고 차트
차트의 능통을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방송 아나운서는 차트에 전문가만큼 능동할 필요는 없지만 이슈만큼은 전문가님만큼 혹은 그 이상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방송 진행할 때도 이제 전문가님과 그때는 좀 리딩할 시간이 짧았어요. 대본 리딩 그때 한 10분 정도밖에 못했어서 정말 빠르게 말했는데 방송 직전이나 1시간 전에 뭐가 나왔는데 그분들은 차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 뉴스를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가 그 이슈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 뭐 프롬프터 같은 것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보다가 뭐 경제방송 아나운서가 버벅인다라고 하면 아 뭐가 없어서 버벅일 수 있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경제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네. 매일 이슈를 다루시고 경제방송 아나운서로 일하시고 이러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점이 실제로 투자를 좀 잘하시는지 실제로 주식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다. 근데 저도 진짜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패널이나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는 종목에 되게 솔깃하거든요. 듣다 보면은 당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왠지. 근데 들어가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어떻게 다 매번 진짜 알짜배기를 가져오겠어요. 그쵸. 그분이 신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실패한 경험을 딛고 아 나는 소형 종목과 혹은 진짜 계속 들여다보는 차트와는 안 맞구나.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만 있어요. SK 하이닉스만 있고 30만 원대 좀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쭉 올랐다가 좀 요즘은 좀 주춤한데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를 잘한 사람이 되긴 했는데 저도 어려워서 진짜 망하지 않을 주식만 하는 것 같아요. 넣어도 내가 안 들여보게 되는 주식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제라는 장르를 고르셨잖아요. 네. 뭐 고르시게 된 과정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나는 어떤 장르를 골라야 되지? 내가 맞는 장르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맞아요. 나한테 어떤 장르가 맞는지 제가 이제 강의를 아나운서 준비생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기도 하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떤 장르가 맞나요? 마치 약간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진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딱 보면 생각나는 장르는 있거든요. 너는 이게 맞을 것 같아라고 진짜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거에 국한될까 봐. 그리고 실제로 경력이 시작되는 거는 내가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장르에서 시작할 확률은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그렇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좀 친절한 톤앤매너라서 저는 원래 기상캐스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어요. 제 말투가 좀 더 친절하고 네네. 좀 상냥한 느낌이라 생각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절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약간 냉철해야 될 것 같은 경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나에게 맞는 장르는 좀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한 장르가 아니더라도 내 장점을 거기에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저는 아까 날씨 쪽에 좀 더 맞다 생각했는데 경제방송 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녹이냐면 경제방송을 친절하게 만들어서 그게 저만의 좀 무기가 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K-팝 데몬헌터스가 되게 핫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전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냉동김밥 수출이 1년에 104억 원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 너무 좋죠.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알까? 나는 친절한 사람인데 이걸 친절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냉동김밥 수출 104억 원 매출 이걸 제가 김밥 한 줄로 환산을 해봤더니 250만 줄이 팔린 셈이더라고요. 이렇게 환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나만의 친절함이라는 그런 성향을 경제에도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나를 우선 불러주는 방송국에서 스타트를 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그 장르 안에서 녹여나가다 보면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뭔가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에 국한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생각하고 끌어올리자. 장르를 일단 따지지 말고 맞아요. 그럼 자신만의 브랜드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분야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좀 나를 브랜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뭐 자기 브랜드의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아나운서 분들도 나를 어떻게 좀 차별점 있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의 아나운서로서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꼭 면접 질문 같다. 저는 저만의 차별화된 거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에너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방송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활기차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힘이 이렇게 좀 빠지다가도 좀 에너지를 얻게 되는
좋아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 방송에서도 많이 어필이 되지만 행사장에서 너무 좋아하세요. 이 에너지는 사실 행사장에서 더 많이 서로 교류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방송할 때 패널분이 아나운서분은 지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음. 에너지가 좋으세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봤고, 행사장에서도 에너지가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좀 계속 가져가야 될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꼼꼼함. 제가 공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좀 더 이런 장점이 끌어올려지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행사를 진행을 할 때도 제가 대한체육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아나운서 업무만 한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는 행사가 정말 많아요. 체육 행사가. 그래서 그거를 자 백그라운드에서 진행해 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기획자의 마인드에서 아나운서로서도 좀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멘트를 하면 기획자가 나중에 진행할 때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쉬는 시간이 아까 10분이라고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겠다라는 좀 꼼꼼함이 좀 여러 가지 저의 사회 경력에서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행사 경험도 많고 거기서의 에피소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먹힐 것 같아요. 아. 근데 대학생 친구들이나 아나운서 준비생들은 사실 행사를 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에너지라는 장점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에너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갈래의 결이 있고 에너지가 없는 아나운서는 거의 없죠.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결에 속하냐면 저는 좀 에너지와 친화력이 합쳐지는 좀 스타일? 좀 저는 길거리에다 저를 던져놓고 저 할아버지랑 친해지고 와 하면 누구랑이든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저는 그냥 사람을 좋아해요. 특히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의 살아있는 경험을 내가 눈앞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얻어지는 좀 에너지틱한 게 좀 저의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거는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뭔가 나의 틀을 좀 깨부수고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은 아직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이인 그 뇌 구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딱딱한 그런 것들을 사회에 부딪혀 보면서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도 걸어보고, 대학생이면 귀여우니까 누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도 먼저 걸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뭐 부탁도 해보고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나운서님은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가 되길 원하시는지 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후배들이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보는 방송 아나운서분의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에 8시에는 이 방송에 이 아나운서 거를 보고, 물론 제가 근무하고 있는 SBS 비즈 안에서지만 그 안에서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제가 기준점으로 생각하는 게. 그리고 특히 어려운 뉴스가 나올 때 가장 먼저 그분 걸 찾아봐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선배님은 어떻게 풀어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후배들이 이 아나운서가 나의 롤모델이자 기준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시청자분들께는 좀 충전기 같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도 항상 이 풀 에너지일 수가 없고 우리 시장도 풀 에너지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사람이고 투자자인지라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럴 때일수록 정말 끌어올려요, 에너지를. 왜냐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 저보다 에너지가 더 없으실 거고, 그리고 그 자체로 대단하다 생각해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경제방송을 본다? 이거 되게 힘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내 주식 창이 다 파란색인데 방송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장이 안 좋더라도 내일 전략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이 좋든 좋지 않든 좀 긍정적인 에너지와 활기를 전해주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나운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계속 배우고 사람과 정보를 연결해 나가면서 자기만의 신뢰를 쌓아가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나운서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그리고 꼭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이제 말과 표현으로 자기 길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긴 시간 이야기 건네주신 아나운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준을 하고 있는 친구들, 이제 공채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자소서를 쓸 때 뭐 이거를 했고 저거를 했고 이런 거를 다 나열하는 것도 뭐 물론 정량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